보니까 이제 우리 수업이 아직 좀 느린가? 강의 자료. 자, 지난번 전반기 강의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했던 그 동영상 이런 다 봤습니까, 여러분? 동영상 다 봤어요? 수업에 참여했으면 혹시 모르는 부분은 그 다음 다른 데서 좀 참조할 때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반도체 요 파트는 반도체에 좀 초점이 돼 있죠, 그죠? 반도체 초점이 돼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성질을 얘기할 때 전압 밀도를 외부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면서 온과 오프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밴드 이론은 전자 구름 겹친 관계에 따라서 규칙적인 원자 배열에 따른 전자 구름이 나온다. 이런 여러분 아마 기초적인 다른 데서도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증후관을 설명했던 이유는 뭐죠? 증후관을 설명했던 이유는 뭐죠? 어떤 거는 왜 설명했을까요? 옛날 방식의 반도체 소자 현재 작동의 원리가 근원은 증후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증후관과의 차이점은 증후관은 전자만 가능한데 반도체는 전자가 아니라 홀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두 개 비교를 했었습니다. 비교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옛날 거와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증후관하고 좀 비교해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과목이 전기세 재료니까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라는 거를 이제 우리 반도체는 몇 쪽에 몰려 있습니까? 반도체는 요 4족에 몰려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3족하고 5족을 결합해서 무슨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3족하고 5족을 결합해서 최외곽 전자가 8개 맞추는 반도체 재료를 우리가 화합물 반도체라고 그랬죠, 그죠?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실리콘에 원래 아까 앞에서 제일 최초로 발명된 트랜지스터 재료는 뭡니까? 실리콘입니까? 아닙니까? 게르마늄이죠. 게르마늄인데 게르마늄이 안 쓰인 이유가 바로 처음에 안 쓰인 이유가 바로 실리콘의 이런 특성인데 실리콘의 어떤 특성 때문에 게르마늄이 바로 안 쓰였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까? 여기서 실리콘 옥사이드가 될 때 좋은 절연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직접 회로가 되면서 한 기판 내에서 절연체, 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절연체 존재 때문에 이 실리콘이 게르마늄보다 먼저 쓰이고 있고, 지금은 또 게르마늄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처음에 이런 재료 특성에 대해서 이 표를 보는 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보고 여기 보면 실리콘의 이제 특성에서 보면 여기에 이런 단어들 같은 설명을 했었죠, 그죠? 네, 이런 특성 같은 설명을 했었고, 요 구조가 뭡니까, 여러분? 요 구조가 실리콘 다이아몬드 구조죠, 그죠? 네, 다이아몬드 구조인데 요 뒤에 나오는 거지만 화합물 반도체인 경우에 이게 구조는 같지만 이 원소가 두 가지인 경우 이름을 달리한다 그랬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구조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 얘는 지금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다른 원소로 되어 있는 이 똑같은 반도체 이 다이아몬드 구조 이름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요? 징크?
징크 블렌드 구조라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 보면, 아, 우리가 쓰는 반도체들이, 다이아몬드처럼 튼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했는데, 그냥 뭐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런 다이아몬드 큐빅, 그리고 이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이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얘기를 했었고, 실리콘 절머늄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보면, 실리콘에 이제 다른 크기의 반도체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실리콘 절머늄이 되면, 크기가 다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위에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런 스트레인을 받는다. 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기술 기법은 반도체 재료가 조금 스트레인을 받으면 모빌리티가 되게 좋아집니다. 좋아져서, 그래서 일부러 이런 재료를 섞어서 실리콘에 스트레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큰 모빌리티의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스트레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러 반도체 재료에 스트레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른 재료의 크기가 다른 재료를 일부러 섞어서 그 원 재료막에 그 크기 차이에 의한 스트레인을 준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그림을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 반도체에 관한 얘기 끝에도 얘기했었지만 여기 보면 유기 반도체가 끝에 얘기할 때 여기에 CCCC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레티스처럼 되어 있어서 규칙적인 그런 결정 구조와 비슷한데 얘는 1차원이죠, 그죠? 네, 1차원 결정 구조이고 제가 끝에 얘기했었지만 요게 그 전기가 잘 통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카본에 요 파이 일렉트론이 잘 오버랩이 되어서 잘 통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실제는 잘 안 통하더라. 그게 무슨 특성 때문에 그랬습니까? 혹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건데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길이가 CCC 스테이스 1차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는 길어지고 하나는 짧아짐으로 해서 레티스 컨스턴트가 2배로 되는 거. 그게 뭐였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오버랩이 잘 안 일어나게끔 얘가 재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기 잘 통할 거로 믿었었는데 얘가 전기 잘 안 통해서 알고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대1로 되지 않고 좀 길어지고 짧아지고 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해서 레티스 컨스턴트가 2배로 되는 현상이 생겨서 얘가 파이럴스 인스터빌리티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통해서 여기에 주변에 도핑을 해줌으로써 얘가 길이가 그 파이럴스 인스터빌리티 안 나타나게끔 해줘서 전기가 잘 통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유기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반 실리콘 반도체 차이점 이런 거 할 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재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여기서 이제 4족을 잘 봐요, 한번. 카본, 실리콘, 게르마늄, 틴, 납. 요게 4족의 원소가 있고,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우리 화합물 반도체는 이렇게, 인듐, 설파이드라든지, 이렇게, 3족과 5족 결합한 재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료를 이제 보고 나서, 반도체 재료를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이오드, 올레드, 트랜지스터, 이런 모스펫,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이오드 부분은 잘 알고 있겠지만, 반도체에 P 도핑과 N 도핑을 해서, P 도핑은 포지티브, N 도핑은 네거티브 생각하면 되겠죠. P는 홀이고, N은 일렉트론이고, P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디퓨전이라 그런다 그랬고, 요게 전기장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드리프트라 그랬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 반도체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요런 반도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션을 만들면, PM 접합 다이오드가 되고, 그게 이제
한쪽만 전기가 흐르는 그런 소자가 되는데, 우리가 호모 정션이라는 것과 헤테로 정션이라는 걸 나눈다 그랬었습니다. 호모 정션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호모 정션은 같은 반도체 재료로 도핑만 달리해서 P와 N을 만들어서 한 재료에 구현한 것이, 정션을 구현한 것이 호모 정션이고, 헤테로 정션은 재료 자체가 다른 것. 재료 자체가 실리콘하고 갈륨 나이트라이드다. 뭐 이런 식으로 종류, 밴드갭 자체가 틀린 그런 두 이종 그 반도체를 가지고 다이오드를 만드는 게, 헤테로 정션이라고 그랬죠. 앞서 사족 그 진성 반도체, 사족 그 반도체 말고 다른 재료 반도체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헤테로 정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초기 다이오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탈과 P타입, 메탈과 N타입 돼 있으면 메탈을 P 대신에 P가 이제 파지티브 놔두고 메탈을 N타입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메탈과 N타입이면 메탈을 P로 생각해서 얘를 P가 파지티브라 생각해서 파지티브 플러스일 때 절로 잘 흐르는, 결국 한쪽만 절로 잘 흐르는 그런 소재가 우리 바로 다이오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전류를 한쪽만 흘려줄 때 왜 한쪽만 흘려주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이런 다이오드 재료가 접합 다이오드 혹은 쇼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 포토 센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류용 다이오드에 쓰인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 수업자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올레드를 얘기할 때 구조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일렉트론을 전달하는 층하고 홀을 전달하는 층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P와 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P 타입, N 타입 그랬는데, P 타입이 아니라 얘는 홀을 전달하는 층, 다음 N 타입이 아니라 여기서는 일렉트론을 전달하는 층, 금속, 또 금속 이렇게 되어서 이제 빛을 내는 경우는 요 안에 그 사이에 빛을 내는 레이어를 끼워줘서 좀 구조는 같은 듯 다른 듯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전자를 잘 전달시키는 재료하고 홀을 잘 전달시키는 재료를 다층 방방을 해서 이제 이 다이오드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차이점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도핑을 통해서 이 P와 N을 만들어주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일렉트론을 잘 전달시키는 층, 그 다음에 홀을 잘 전달시키는 층, 각기 다른 유기 반도체입니다. 각기 유기 다른 반도체를 만들어서 꼭 헤테로 정션과 같이 이런 다이오드 만들어줘서 빛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트랜지스터로 이제 만들 때에도 구조적으로 PN, 그 P 혹은 NPN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 보면 NPN인데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쪽 흘러주는 전류에 따라서 전체적 전류 흘러가는 이 구조인데, 이거는 진공관 구조와 같다 그랬죠, 그죠? 2m에서 전자총으로 전류를 딱 공급을 하면 얘가 이 베이스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와 달리 그냥 컬렉터 쪽으로 쭉 진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 된다라고 해서 이 구조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진공관 구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죠? 이 비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게 전자총에 해당되는 구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스펫 여러분 전자회로 시작에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소스는 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2m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게이트는 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베이스에 해당되고, 드레인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클렉터에 해당된다. 이런 1대1 대응 관계를 보면 좋고, 얘는 기본적으로 커패시티블리 커플링 된 관계죠, 그죠? 예, 요 게이트 전극하고, 그 다음 여기에 인슐레이터 사이에 두고 여기 채널에 커패시터 차원의 커플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걸린 전압으로 인해 채널 쪽에 전압을 쌓이게 되고, 특정한 인계 전압을 볼 때부터 전체 채널 길이에 대해 차를 행사한다. 라고 이 개발한 분은 우리나라 분이 강대원 박사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에서는 트랜지스터, 정션, 올레드, 다이오드는 얘가 반도체를 이용해서 구조를 만든 후에 어떻게 작동한다라고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로 설명하는 이런 거 각각 보면 찾아볼 수 있겠죠. 준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응용 두 번째, 아까 소자로서의 응용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몇 가지 이제 응용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일반적인 LED, 아까 올게닉 라이트 미팅 다이오드랑 달리 얘는 이제 P하고 N을 도핑을 해서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 지난번 잘라본 LED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보니까 이제 갈륨 아르세나이드, 알가스, 이런 것들 재료를 써서 이제 화합물 반도체로 요래 색깔을, 냅니다. 보면 왜 실리콘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화합물 반도체로 하느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좋은 실리콘을 가지고 LED를 만들면 되지 왜 이 화합물 반도체로 LED를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생소한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색깔 만드는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직접 천이 부분하고 에너지 밴드 캡 자체가 이 비저블이 아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디렉트 밴드 캡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재료로 우리가 실제 LED를 만들어 줍니다. 직접 천이 예, 디렉트 밴드 캡이라고 여기 실리콘은 에너지 캡이 있긴 한데 밸런스 밴드의 최대치하고 컨덕션 밴드 최하가 서로 어긋나 있거든요. 어긋나 있어서 얘가 이 화합물 반도체는 요 직접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실리콘은 직접 올라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빛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인스턴테이니어스 그러거든요. 바로 이제 순간적으로 탁 올라가는 부분인데 순간적으로 올라갈 데가 없는 거죠. 실리콘은. 없으니까 약간 비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직접 빛을 내는 데 적절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LED를 광 센서, 이 광 센서에는 또 두 가지 있는데 보면 광전도 빛을 조였을 때 저항이 바뀌는 재료 보면 CDS 돼 있죠, 그죠? CDS 했는데 얘는 여기 직접 에너지 갭이다 라고 있고 2.42 일렉트론 볼트인데 제가 간단한 식을 얘기했었죠, 그죠? 요게 파장으로 1240 나누기 2.42 하면 그게 파장으로 나노메터 정도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략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그 빛을 받으면 저항이 감소하는 이런 재료의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 간단한 원리는 여러분 좀 알면 좋겠거든요. 이런 전기전자 재료지만 회로하고 어떤 게 되느냐 봤을 때 보면 여기 전압을 끌어주고 저항을 하나 바이어스 해주고 난 상태에서 전도도가 바뀌면 저항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 분배기를 만들어 놓으면 빛을 조일 때 저항이 줄어들면서 얘가 전압이 한쪽으로 낮아진다. 이게 전이 커지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요게 노란 CDS 재료거든요. 요게 여러분들이 바깥에 이제 빛의 색에 따라서 가로 두 개 붙어 있는 그런 재료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자가.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는 앞에 다이오드와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LED에서는 LED가, 전자를 공급하고 홀을 공급을 해서 여기에 결합하면 빛이 난다. 떨어지면서 빛이 난다는데, 거꾸로 여기에, 빛을 쪼이면, 요 디플리션 레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공핍층에, 빛을 쪼이면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홀이, 남고 해서 홀은 떠오르고 전자는 굴러 떨어져서 이 광전류가 보면 여기에 P인데 P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가 요 홀인 경우는 이제 여기서 요 그림 하나를 설명하면 전자가 이렇게 공급이 되죠. 그죠? LED일 때는 전자가 이렇게 공급되고 홀이 이렇게 공급되고 전자가 이렇게 공급되니까 홀이 여기 공급된다는 얘기는 플러스를 걸어주죠, 여기.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줘서, 여기 플러스를 걸어줘서, 여기 이제 저 홀이 공급되고, 마이너스를 걸어줘서 전자 공급되는데, 가다가 서로 요 에너지 레벨이 틀린데, 가다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일렉트론과 홀이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 차이가 있으니까 빛이 난다. 이게 LED인데, 이제, 빛을 거꾸로 쪼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빛을 쪼이면, 여기
반대 빛을 조이는 거죠. 여기 빛을 조이는 거죠. 이렇게 빛을 조이면 여기하고 여기는 반응이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반응이 없고 요거는 그 홍핍층에만 반응하는 거거든요. 홍핍층에만 빛을 조이면 여기 요 아래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홀이 남고 여기는 전자가 남는데 전자는 굴러 떨어지고 홀은 또 올라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까 LED 작동할 때 전류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P-N을 했을 때 우리가 전류 흘려주는 걸 P에 플러스 걸어주고 N을 마이너스 걸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빛을 쪼였을 때 공피층에 걸렸을 때 이 빛 쪼이면 전류는 반대로 흐릅니다. 우리가 P에서 N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거를 여러분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 밴드 다이그램 보고 그 반도체 우리 재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광 다이오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쓰고 회로를 따질 때 이런 회로를 쓰죠. 보면 여기에 빛을 쪼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서 전압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 방향이 전류 이 방향입니다. 지금 예? 이 방향? 이 방향 맞네. 잠깐만, 이 방향이 맞죠, 지금? 맞네요. 예, 제가, 이 방향이 맞습니다. 반대 방향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전압이 플러스로 되죠, 그죠? 여기가. 그래서 요거는, 요 전류 전압 변환기로 이렇게 저는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광 센서를 태양전지로 이제 할 때는 햇빛을 쪼여가지고, 얘가 대변적으로 에너지 관점에 얘기를 하고 요거를 합쳐준 게 포토커플러라고 그랬죠, 그죠? 한쪽에 LED고 한쪽에 포토 다이오드 연결해서 전기적 이 신호를 전달할 때 빛으로 바꿔서 빛이 반짝반짝거리면 반대편의 수광수자에서 켰다 껐다 해서 전류가 전달되는데 요거의 장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장점이 절연이죠. 정기적으로 절연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 정량이 이제 이쪽으로 전달되지 않게 순수 빛으로만 전달되니까 우리가 누전 이런 현상이 없겠죠, 그죠? 네. 그런 게 없는 이런 센서하고 그다음에 LED하고 결합을 해서 하는 부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센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센서를 하는 부분은 자기 저항하고 홀 효과를 이용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홀 효과를 이용한 것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전하가 흐를 때 로렌츠 힘에 의해서 플레밍의 무슨 법칙입니까? 플레밍의 왼손인가 오른손인가요? 플레밍의 힘을 받는 방향은 왼손 법칙이거든요. 예, 힘을 받는 방향은 왼손 법칙. 발전할 때는 우리 오른손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힘을 받는 방향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얘가 왼손 기억하면 이게 차지가 이렇게 하면 전류는 반대죠, 그죠? 반대니까 이게 전류 우리 요렇게 자기장 방향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 움직이는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한쪽에 차지가 얘가 마이너스로 갈 때하고 플러스가 이렇게 올 때가 전류 방향이 같은데 불구하고 옮겨가는 그 차지 종류가 반대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전류 흐르는 방향이 수직인 방향에 요 볼티지가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 반도체 재료의 N타입인지 P타입인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거꾸로 이 홀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장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거고 요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게 전류계였죠. 이거는 여기 보면 제가 설명할 때 여기에 가닥에 중간에 선이 지나가면 여기에 센서가 달려가지고 이 선이 전류가 흐를 때 요 오른나사의 법칙에 따라 자기장 생기잖아요, 그죠? 그 자기장을 여기 홀 효과를 하는 그런 재료, 그 홀 효과 측정해서 여기 전류를 거꾸로 거리 알고 해서 전류 측정하는 게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반도체가 왜 그럼 자기 센서로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설명했었거든요. 반도체가 왜 자기 센서로 좋은가?
홀 센서로 좋은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캐리어 농도가 낮아서. 그럼 여기서 홀 전압이 NTEIXBG 돼 있는데 N이 높으면 높을수록 홀 전압이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 캐리어 농도가 비교적 낮아서 이 홀 전압이 높은데, 그러면 금속은 홀 전압이 되게 낮죠. 그죠? 금속은 홀 전압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좋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식을 보면 자기장을 세게 하든가 요 필름을 얇게 하든가 이런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보면서 이게 반도체인 경우에 홀 효과를 측정하는 거하고 금속일 때 홀 효과 측정하는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반도체 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그 반도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 대해서 했었죠. 그죠? 응용에 대해서 했는데,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면 얘기해요, 저한테. 그때 수업할 때. 제가 지금 간략하게 지나가는 거니까. 보면, 우리 공정에 대해서 할 때, 이제, 우리 실리콘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우소다. 왜 실리콘이냐 그랬을 때, 풍부하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포인트죠. 그래서 이 실리콘 자체는 우리 산소 다음에 이 지구상의 표면에 굉장히 많은, 두 번째 제일 많은 재료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산소하고 실리콘이 만나서 SiO2, 첫 번째 많은 거하고 두 번째 많은 거하고 서로 만나서 지표면에는 SiO2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분리할 때는 어떻게 분리하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정에서, 콜타르, 탄소를 넣어줘서 이 CO2로 만들어진 산소를 빼어내는 작업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실리콘으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가장 많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철도 여러분 바깥에 내놓으면 산화돼 녹슬죠, 그죠? 그러니까 녹으니까 산화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산화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산소를 빼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카본으로 산소를 빼내어서 Si 이렇게 만들어주는 할 때, 이렇게 이런 보는 것처럼 탄소를 넣어주고 어떤 행동을 넣어주고 고온으로 만들어줘서 이제 액상으로 실리콘을 뽑아내는데 온도가 2000도씩 돼 있죠, 그죠? 마그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마그마 만들어 놓고 탄소를 불어넣어주면 거기에 실리콘이 액상으로 되는데, 이걸 이제 태양전지 만드는데 이제 쓰는 과정이라고, 이제 아까 제가 봤던 그 포토 다이오드에서 큰 면적의 실리콘을 이용한 태양전지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음에 이제 이런 굉장히 무질서한 반도체 재료인데, 얘를 잘 예측이 되는 반도체 재료 쓰기 위해서는 이게 단결점을 써야 되죠. 왜 단결점을 쓰는지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면 되겠어요? 왜 단결점을 힘들게 단결점을 만들었냐 그러면, 일단은 단결점과 다결점의 차이, 아몰퍼스 세 가지 종류 그랬죠, 그죠? 아몰퍼스, 폴리실리콘, 그다음 싱글 크리스탈린 실리콘이 있는데, 이게 한 결정 구조로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불순물이 없으면 원래 예측되는 전기적 특성이나 결정 특성이 다 안정적인데, 얘가 아몰포스나 폴리가 되면 그레인이 생기면서 전기적 특성이 이 실리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레인에 의해서 이 결정질이 아닌 것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니까 이제 안정적인 소자가 안 되죠. 그래서 단결점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초크라스키가 발명한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했죠. 녹이고 난 다음에 실리콘 아까 옥사이드를 딱 빼서 얘를 녹였죠, 그죠? 액상을 녹였죠, 그죠? 녹인 상태에서 여기 씨앗을 이제 돌리면서 쭉 빼면 이 덩어리가 이제 큰 덩어리에 쭉 빠진다 그랬죠, 그죠? 이런 과정이 꼭 목화 씨앗 빼듯이
목과 실을 빼듯이 돌리면서 쭉 이렇게 그 잘 정렬되어 있는 요래 덩어리를 인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겁니다. 씨앗에 해당되는 실리콘을 넣고 천천히 빼면서 실리콘 인곳을 형성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자세히 봐주면 좋겠습니다. 초크랄스키 방법. 그리고 이 재료 단결정 만드는 방법은 다른 단결정 만들 때도 많이 쓰거든요. 꼭 실리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전기적 재료에서는 단결정 관점에서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성정 온도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만들 때 불순물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요게 요 표가 있었죠. 그죠? 표가 있어서 결정 성장 속도하고에 따라서 이제 갈륨이냐, 알루미늄이냐, 이렇게 붕소냐, 인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 속도에 따라서 평형 농도 다릅니다. 그럼 얘 붕소하고 인은 도핑 재료이기 때문에 이 결정 속도를 달리해주면 그 실리콘 기판 만들어진 게 이 P타입이냐, N타입이냐, 이런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요 P타입이다, 그 다음에 N타입이다 그랬을 때 얘가 처음 만들 때부터 어떻게 P타입 만들고 어떻게 N타입 만드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왜 공정 만들 때부터 이게 성장 속도가 마이크로메타 분당 밀리미터 되어 있는데 성장 속도를 종류를 달리하면 붕소와 인을 이 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아니면 이 평형 농도가 안 맞는 건 석출되겠죠. 그죠? 빠져나올 텐데 그런 결정 성장 온도에 따라서 불순물이 달라진다. 그렇게 해서 아까 P타입, N타입 실리콘 인곳을 만드는 요 재료의 초기 특성을 결정할 수 있겠죠. 일부러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실리콘 웨이퍼는 이제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또 자릅니다. 싹 잘라가지고 이걸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얘를 다이아몬드 구조는 기본이 큐빅이죠. 그죠? 그 큐빅을 중심으로 해서 111이냐, 100이냐, 이런 게 정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100, 111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이번에 그 뒤에 또 했었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시험 때문에 외우진 않았는데, 배우긴 배웠다라고 이렇게 좀, 자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백이라기보다, 그때 배웠다. 이게, 찾으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P타입이 자르는 거 어떻게 자르느냐 색깔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자른 방향을 보고 이가 P타입이냐 N타입이냐 이런 거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재료를 만들 때 우리 공정에 관한 얘기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인 거거든요.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뭐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와, 그 다음에 압력과 그런, 특성을, 이제 환경을 바꿔주면, 거기에서 가장 안정된 재료의 형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온도가 50도씨다. 그럼 물은 뭐죠? 물은 물이죠. 그죠? 그 다음, 150도씨다. 그럼 물은 뭐죠? 수증기죠. 그러니까, 재료 H2O는 같은데, 우리가 물이라고 표현했는 거. 만약에 이게 영하 50도씨다. 그럼 물은 뭐죠? 얼음이죠. 그러니까 재료를 얘기할 때 그 원소 하는 거하고 걔가 어떤 상이냐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그게 페이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지구 핵심부에는 수소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수소가 지구 핵심에는 지구인가요? 저기 태양의 핵심에는 수소가 어떻게 되어 있죠? 금속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압력에 따라서 높을수록 이 솔리드 페이스로 간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커브를 딱 보면, 온도 몇 도에, 압력이 얼마일 때, 재료는 무슨 형상이다. 라는 거를 알아낸다 그러면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 달라.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정확한 설명인데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액상, 고상, 기상 등 재료의 특성을 보여주며 트리플 포인트와 같이 트리플 포인트는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공존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 백도시 있죠, 백도시. 백도시는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곳이죠, 그죠? 그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는 그 영역에서는 다른 재료 상이 같은 재료인데 상이 다른 것들이 공존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공학에서는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평생을 두고 해도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온도를 바꿔가면서 압력을 바꿔가면서 예를 온도 1도씩 바꾸고 압력 1도씩 계속 바꾸면 그때 다 봐야 되잖아. 고체, 액체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은 고체라도 또 이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한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응용을 이제 하는 게 또 설명을 했었는데요. 실리콘 재료로 어떤 태양전지, 순서가 맞나? 네, 순서가. 이제 실리콘 재료를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할 때 피해는 맞거든요. 맞는데, 실제 요거는 이제 오돌도돌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왜 오돌도돌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피해처럼 깔끔하게 만들지 않고 오돌도돌 만든 이유는 빛이 들어갔을 때 최대한 왔다 갔다 하면서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실리콘 재료 응용으로 이 멤스 소자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기어를 만들었죠. 그죠? 기어를 만들었는데 이 기어가 실리콘으로 에칭을 해서 했는데 이런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그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러잖아요. 그죠? 구석기 시대 돌로 한 거잖아요. 보면 멤스에 돌로 한 거죠. 돌로 이것도 돌로 했으니까 이거는 초첨단 석기 시대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 돌로 만들어서 돌도끼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스프링이나 조그만 이런 기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도 돌이잖아요, 그죠? 예, 그 지붕에 다 돌입니다, 다 돌로 해놓고 이제 그런 재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이 SiO2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을 해서 좋은 절연체가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실리콘이 가장 먼저 그 전자소자에 쓰이게 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성은 적절하게 큰 유전율이 SiO2가 적절히 큰 유전율도 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절연 파괴 전압이 있는데 이거는 게르마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전기도 잘 통해요. 제법 통해요. 게르마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근데 실리콘 옥사이드는 15메가볼트/cm니까 1cm당 15메가볼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1cm를 한 1mm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5 메가볼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줄여가면 대략 1나노메타 되면 한 10볼트, 1볼트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나노메타 되니까 수볼트 정도에서 한 10볼트 정도만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자부품 있죠? 전자부품을 가지고 이렇게 그 FET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그 머리 막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펑 터지거든요.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실리콘 옥사이드가 잘 견디긴 하지만 얘가 대략 15메가볼트/cm에 이 전기장에 걸리면 터져요. 그래서 FET의 이 저렴 파괴 전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는 유리로 완충으로 또 이제 SiO2가 곧 유리죠, 그죠? 유리, 펄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유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SiO2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산화막이라고 했죠. 산화막에서 이제 드라이 옥시데이션 산소를 풀어 넣어주면서 이제 800에서 1000도씨 해서 표면에 코팅을 하는 거죠. 아까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는 실리콘 옥사이드 빼기 위해서 뭘 했었습니까? 카본을 넣어가지고 2000도씨 해서 녹여 뺐잖아요, 그죠? 했는데 실리콘 실컷 만든 거 가지고 그 다음에 표면을 절연체로 하기 위해서 거꾸로 하는 작업이죠, 그죠? 산소를 풀어 넣어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소를 결합시켜 주는데 드라이 옥시데이션,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기체로 있는 상태에서 돌이 식으면 SiO2가 생기고, 웹 옥시데이션, 물 속에서 이제 그 고온에 있으면 실리콘이 SiO2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구가 옛날에 생성될 때 고온이었죠. 그래서 지구가 처음 생길 때 고온이었고, 돌이 나와 있어요. 돌이 막 녹아요. 돌이 녹았으니까 이게 화산활동 팍 튀어나오면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위에서 둘째 뭡니까? 이 마그마 튀어나와서 SiO2 형성되는 과정은 뭐죠? 드라이 옥시데이션이고, 바닷물에서 불 끓으면서 이게 식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웹 옥시데이션 되겠죠. 자연에서 이미 왜 SiO2가 많으냐라는 걸 생각 거꾸로, 이게 잘 만든 실리콘에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쭉 들어보니까 뭐 피자 다가듯이 가지고, 그죠? 피자는 옆으로 누워서 가지고 얘는 지금 세워서 쭉 이렇게 돌이니까, 그걸 쭉 이렇게 갖다 나오면 이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SiO2 성장하는 요거에 대해서, 저 뒤에 조금 더 했었죠. 더 하면서, 그래서 성장하면서 조금 더 했었죠. 그죠? 드라이 옥시데이션하고 웹 옥시데이션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Si에다가 O2를 결합해주는 과정인데, 얘가, 성장할 때 그냥 선형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T의 반응하는 시간에 대해서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이게 산소가 이게 산화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실리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디퓨전에 의해서 그 안에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침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T 2분의 1승인데, T가 얇을 때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얇을 때는 얘가 시간에 30나노 이하 두께에서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 산소 분위기에 얘가 그 실리콘을 고온에 놔두면 얘가 그 표면에 성장한 SiO2는 시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에 대해서 루트 2분의 1로 쭉 증가하는데, 두께가 얇을 때에는 빨리 증가하는 거죠. 그죠? T에 대해 비례한 증가한다. 하고, 전체적으로 옥시데이션 시킬 때 이렇게 되고, 국소적으로 이렇게 산화막을 만들어주는, 요게 이제 로컬 옥시데이션을 그래서 요거를 위에 이제 로커스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방어 분리막을 이렇게 해주고, 이유는 필요한 거는 소자 간에 정기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산화막을 이렇게 사이에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데, 위에 방어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열어놓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산화막이 좀 형성이 되고, 요거는 뭐 설명할 때 이거를 버퍼 옥사이드라는 걸 쓰면 산화막의 스트레스 감소에서 실제 SiO2를 이렇게 성장시킨 버퍼막을 만든 상태에서 이거를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막을 올려서 이렇게 막아주고, 원래 요 구멍이 뚫린 부분만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결함이 덜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 요게 패터닝이라고 했죠. 그걸 전체적으로 베이퍼 했으면 전체적으로 산화막 입히고 전체적으로 실리콘을 뽑아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뚫기 시작합니다. 뚫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패터닝 작업을 이제 해서 그다음에 로코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패터닝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데요. 리소그라피 할 때 우리 원하는 모양으로 할 때 이제 리지스트를 이제 코팅을 해서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앞에 요 막이 있으면 위에 어떤 막을 코팅한다 그랬죠. 엣지 마스크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포토 리지스트를 코팅을 하면 포토 리지스트는 말 그대로 포토 리지스트 작용이 뭡니까? 질문을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빛을 쪼이면 짧은 사슬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길어져서 얘가 잘 끊어지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게 포지티브 리지스트고, 네거티브 리지스트는 빛을 받으면 길던 게 에너지를 받아서 잘라져서 잘 녹아나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원리는 짧은 길이의 사슬의 고분자가 잘 녹아나가고 긴 사슬이 안 녹아나가는 그런 성질이 리지스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지스트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우리가 폴리머입니다. 폴리머. 일단 플라스틱, 비닐인데 얘가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는 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수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인데 이 일렉트론 볼트에 의해서 이 처음 출발이 이 고분자 사슬이 막 이렇게 엉켜 있는데 빛을 받아서 막 잘려가 버리면 그거는 이거를 그 다음 디벨로퍼에 넣으면 현상에 넣으면 얘가 좀 녹아나갑니다. 근데 거꾸로 전체적으로 짧은 건데 저 짧은 리지스인데 빛을 딱 받은 부분이 여기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얘가 길어질 수 있어요. 합성을 해서 길어지면 여기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디벨로퍼에 넣으면 짧은 게 녹아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는 빛을 쪼인 부분을 남기는 거, 없애는 거. 그 다음 네거티브는 빛을 쪼인 부분을 남기는 거. 그래서 빛에 반응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남겨질 수도 있고, 제가 바꿨거든요. 그때 제가 반대로 했으니까 했었죠, 그죠? 여기 수업자에서 바뀌었었는데 이거 제가 바꾼 거 맞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모양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해서 앞에 로쿠스라 되어 있는 자, 이런 방법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면 패턴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만 제거를 해서 거기에 이제 이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패턴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했고, 전체 이제 막을 입히는데 막을 입히는 우리 방법이 CVD라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죠? CVD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스퍼터링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 증착, 스핀코트 이런 게 있는데, 요 CVD 방법은 이제 화학 기상을 만들어서 얘가 쭉 기판으로 가서 막에 달라붙으면서 성장하는 거. 여러분이 이 제일 쉬운 예는 고드름이 자라는 게죠, 고드름. 고드름 자라는 게 CVD죠, 일종의. 얘가 CVD인데 이제 그 수증기가 쭉 가서 차가운 데 만나서 얘가 결합을 해서 거기에 또 자라는 거. 이것처럼 이제 이걸 실리콘을 이제 얇은 막을 올려주는데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위에는 실리콘을 얇은 막 올리는 거고 얘는 SiO2를 얇게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막 올리는 거고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막을 입힐 때 실리콘을 포함한 어떤 화학 기상이 가서 실리콘만 남고 나머지 빠지는 거다. 실리콘 옥사이드면 이게 날아가서 실리콘 옥사이드만 남고 나머지 빠지는 거다.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트도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포함된 게 기체로 날아가서 흡혈해 가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남고 일단 빠지는 거다. 그래서 실리콘의 경우는 출발이 실리콘 클로라이드인데 그게 수소 분위기에서 천도 천일도씩 이렇게 많이 가서 쭉 기판에 가면 얘가 이제 HCl을 이렇게 빼내면서 실리콘이 남는. 그래서 요 기체 요거를 넣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는 여기 보면 이 720도씨에서 요거를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는 이렇게 이런 재를 넣어주고 이게 페오스라는 재료인데 이게 이걸 또 날아가서 SiO2도 남고 물하고 이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도 이렇게 이런 기체를 넣어서 암모늄을 넣어서 패턴을 나이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한 게 돌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 돌이잖아요, 그죠? 그 돌을 포함한 어떤 기체를 풀어 넣어주는데 공기가 만들어져서 온도 높여주면 그 막이 뭐가 잘 입힌다는 게 다 하나가 발명이죠, 그죠? 발명이고 얘가 가서 분해가 되는 거죠. 가서 다 분해되는 거죠, 그죠? 분해되는 거니까 플라즈마 CVD라는 거는 분해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줘서 깨는 거니까 플라즈마를 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하는 그런 방법이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CVD라는 방법을 얘기했고 얘는 이 화합물 포함하고 기체를 보내가지고 코팅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 방법은 스퍼터링은 그냥 묻히는 방법입니다. 묻히는 방법인데 얘가
물질이 그대로 있는데 이온을 충돌시켜서 그 물질 그대로 붙는 거거든요. 그 물질 그대로 붙는 거서 떼내와서 반대편 기판에 물질을 코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요 이온을 팍 때리면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팍 튀어나오면서 기판 코팅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 어떤 방법이냐면 일종의 반대편에 이제 요 재료를 때려서 반대편에 이거는 이제 범용으로 그 아까 화학 기상을 만들 필요가 없이 무조건 무대포로 때리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증착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금속을 공중에 증발시켜서 이제 금속도 아까 베이스 아이언을 보면 온도를 높여주고 압력을 낮춰주면 얘가 기체가 되거든요. 쭉 날아가다 기판에 붙으면 얘가 기체가 이제 다시 고체로 되면서 얘가 막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제일 쉬운 데가 형광등이 있죠. 요즘 LED만 쓰는데 형광등이 오래 있으면 주위에 새까매지잖아요. 그죠? 그 새까매지는 게 텅스텐이 이게 증발해서 표면에 붙는 거거든요. 새까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착 현상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보는 겁니다. 그 오래된 전구, 옛날 전구. 그걸 보면 주위에 싹 코팅되는 거. 그 다음에 약은막이 한번 그 액체로 있으면 액체를 떨어뜨려서 떨어뜨리면 이게 슉 이렇게 돌고 있는 액체 떨어뜨리면 이게 이제 기판에 샥 코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했었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판이 막 돌고 있고 기판 돌고 있을 때 한 번 터뜨리면 쫙 퍼지면서 이제 막이 형성되는 그런 작용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 증착, 이거는 써멀 100% 했던데 얘를 뜨겁게 가열을 해서 이렇게 증착 이 위에 기판에 쫙 커팅하는 방법인데 얘가 이제 금속도 이렇고 여러분 휴대폰에 올레드 있죠? 아몰레드 하는 그 휴대폰 요 디스플레이 있죠? 휴대폰 디스플레이의 막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막을 여러 층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자를 잘 전달시키는 층, 호를 잘 전달시키는 층, 이런 층을 만들 때, 요런 뜨거운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엎어져 있어서, 이번에 요 입히고, 다른 요 입히고, 이렇게 해서 한 층에 여러 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해서 이렇게 휴대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막 행사하는데 증착하는 방법이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 방법이 좀 다르지만,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여기 뭐 플라즈마 에너지 CVD처럼 이 전압을 딱 걸어주면 전압을 딱 걸어주면 이온을 가속시켜서 원하는 이게 좀 섞여 있는 게 이온 도핑에 섞여 있습니다. 보면 이런 버퍼트가 이제 가속되면서 이 스퍼터링처럼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온들이 전압에 가속되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판에 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속해서 때리는 거니까 이제 지구에 이제 운석이 막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요게 기판에 이제 우리 도즈라 그러는데요. 이 전류 흘려주는 양하고 요 양을 비교해서 그 기판에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파고 들어갈 때 보론 인 실리콘에 있는 실리콘에다가 보론을 도즈량을 10의 15성 퍼 제곱센티미터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보면 가속 전압을 높여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깊이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는 대신에 전체 넓게 퍼지죠, 그죠? 넓게 퍼져서 이렇게 가속 전압에 따라서 실리콘 표면에 깊이 얼마에 우리가 분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판이 상하거든요. 상하니까 적절하게 이 어닐링을 하면 온도를 올려주면 얘가 상했던 게 상한다는 게 정의가 뭐냐면 실리콘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삐뚤어져 있는 건데 그 삐뚤어져 있는 것이 위치가 천천히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그런 이온 임플란테이션도 다 비슷한 그런 장치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아까 스퍼터링이란 요게 전기장으로 이렇게 해주는데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도 전기장으로 해주는데 얘가 이제 탁 때려주면 그 에너지에서 탁 튀어나오는데 얘를 이제 전기장 안 하고 레이저로 쪼여서 그 강한 레이저 빛으로 얘를 증발시켜서 반대로 코팅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저로 이용한 스퍼터링 그럽니다. 레이저 블레이션,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증발시켜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전기 도금. 여러분 이 갈바닉 패턴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 PCB 기판이 하얗게 되어 있는 거, 하얀 PCB 기판이
니켈 도금돼 있어서 그렇다 그랬죠. 그죠? 니켈 도금돼 있는 거는 전기 도금. 반지죠, 반지. 반지 이런 거 다 전기 도금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막을 입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재료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라는 걸 반도체부터 금속까지 다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칭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MEMS 이런 재료를 만들 수 있는데 화학적 돌을 녹여내는 겁니다. 돌을 녹여내서 이제 이게 이제 HF 같은 경우에 이제 SiO2 돌을 막 녹여내지만 Si는 대체 잘 안 돼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재료를 녹여내고 싶을 때 이런 에찬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방법이 있고 플라스마 애칭이 있는데 얘는 이제 아까처럼 가속을 시켜서 약간 반응 섞여 있는데 얘가 이제 플라스를 만들어서 선택적 부분으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기체를 보내서 이제 이 가속을 시켜서 원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 우리 공대 한번 누출됐었죠, 그죠? 누출돼서 여러분 그 시간에 다 사이렌 울릴 때 여러분 뭐 했었어요? 예? 공부하고 있었나요? 그 당시 어디 있었어요? 사이렌 울릴 때? 대피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이거 녹화하면 되겠다.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정에 관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예. 파지티브가, 여기서, 예. 이게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딱 남겨놔야 게 빛을 쪼인 부분 있죠. 쪼인 부분에 얘가 그걸 에너지로 생각해서 충분히 화학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생각해서 짧은 폴리머 사슬이 길어지게 만들어지거든요. 요 네거티브는 길어지게 만들면 얘가 길어지면서 서로 엉켜요. 막. 크로스 링킹이라고 해서 엉키면서 얘가 어디 넣으면 액체에 넣으면 얘가 비누 같은데 쉽게 해서 비누 넣으면 엉켜있으면 안 녹아나겠죠. 그죠? 그게 네거티브거든요. 그래서 빛을 쪼인 부분만 남기는 거. 남기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부분 제거는 빛을 쪼인 부분은 거꾸로 출발이 길어요. 막 엉켜있거든요. 크로스 링킹이 긴 것들 엉켜있는데 빛을 쪼인 부분이 이제 에너지를 생각해서 막 잘려요. 잘려가 길던 게 막 잘라져요. 잘라지면 걔는 이걸 비누 같은 넣으면 우리 현상액이라고 그러는데 넣으면 걔가 잘라진 부분만 녹아나고요. 그래서 빛을 원하는 부분만 제거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빛에 반응한 부분을 남길 수도 있고 사실 정확한 표현은 빛에 반응한 부분을 남겨줄 수도 있고 빛에 반응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죠. 거꾸로 제가 원하는 부분이 빛에 안 남기는 부분을, 빛에 안 쪼이는 부분을 원한다 그러면 말이 엉뚱해지잖아요. 그죠? 정확히 표현할 때 빛에 노출된 부분을 남길 수 있고 네거티브, 빛에 노출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포지티브. 그래서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디벨로핑 돼 있죠. 그죠? 디벨로핑을 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액체에 넣었다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에 넣었다 빼면 걔가 빛을 쪼인 부분만 제가 녹아나가기도 하고 빛을 쪼인 부분 남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프로세스 여러분 그 수업을 혹시 들으면 거기서 더 정밀하게 배우는데 원래는 제가 얘기하는 원리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 요리 같은 것도 원리를 알면 재밌을 거잖아요. 그죠? 계란을 뭐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흰자위가 생기는 거는 열에 의한 화학작용이죠. 하얗게 변하는 것. 그런 거, 우리 요리 같은 거를 원리에 따라서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성 재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재료 얘기했고, 공재 얘기했고, 자성 재료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출발이, 결국 여러분 전자기학 배울 때 왜 배우는지 몰랐죠? 예? 물론 알아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전자기장이 뒤에 보면 재료에도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초고추파 공학에도 관계가 있고 회로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막셀 방지 출발할 때 자기장에 해당되는 부분 요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그네티즘을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우리 1학기 때 앞 단계에서 배웠던 일렉트릭 프로퍼티 있죠? 그 다음 다이렉트릭에 해당되는 게 마그네틱 프로퍼티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기술하듯이 마그네틱 머티리얼, 마그네틱 모멘트로 해서 전류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생기는데 물질 자체에 전류를 만들어내는 원자적으로 만들어내는 성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마그네틱 머티리얼, 그래서 자화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얘기한다고 했고, 이 자화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돌고 있는 전류소가 일종의 마그네틱 모멘트인데 얘들끼리 서로 이제 인접한 것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내가 한쪽 방면을 일으키면 같은 방면을 하자. 그러면 이제 자기 자발 정렬 있죠. 스판테니스 마그네테이션을 해서 자발 자화가 일어나면 이 외부 자기가 안 걸어져도 얘가 한쪽으로 자기가 생기죠. 그죠? 생기면 걔가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자석이 여러분 쓰는 자석이 뭐냐? 그러면 우리 마그네티즘 프로퍼티를 보면 파라마그네티즘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자석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판테니어스 마그네타이즈 자발자화에 의해서 그 자기장이 없을 때에도 마그네타이즈 있는 페로마그네티즘이 바로 자기 자석의 원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정렬되어 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잘 정렬되어 있다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무질서하게 되면서 파라마그네가 바뀌는데 이게 바로 큐리 템퍼레처죠. 이 온도보다 높아지면 열의 에너지 증가로 무질서도 증가하면서 정렬된 자화 정도가 없어지는 온도가 바로 큐리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파라마그네티즘 외부에서 자기가 걸어주면 거기에 정렬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걸 정렬된 정도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같은 방향으로 되는 일반적인 거고 이게 이제 큐리 로어라고 해서 아까 큐리 템퍼레처 말고 큐리 로어라고 해서 자기장이 커지면 온도가 커지면 이 서시컬빌리티가 이 온도가 줄어드는 자연적 현상인데 왜냐하면 자기장에서 정렬되는 게 일단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리케이트나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SiO2, 그다음 캘시네이트 요거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물도 반대고. 그래서 다이아 마그네티즘이라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반대의 자기장을 생성해서 만든 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로 생긴 걸 다이아 마그네티즘입니다. 이 다이아 마그네티즘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개구리 예를 들었었죠. 그죠? 이그 노벨상, 2000년 이그 노벨상에 개구리를 띄웠다. 강한 자기성을 띄웠다 했을 때 걔가 왜 떴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료에 개구리를 재료로 보면 그 개구리의 뭐 때문에 생긴 거죠? 개구리의 자성체 때문인데 개구리가 물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물이 강한 다이아 마그네티즘 때문에 강한 자기장 속에 있으면 개구리가 공중에 못 뜨는 거죠. 그게 이그 노벨상이었죠. 그죠? 그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이아 마그네티즘 요 특성에 대해서 시간은 많지 않게 배웠지만 그래도 이게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문제 내기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옛날부터 이거는 뭐냐 했을 때 되게 문제 내기 좋아해요. 그 외의 자성체 재료는 한쪽 방향을 정렬하는 거가 이제 페로마그네틱이라고 있는데 정확히 반대로 정렬해서 겉으로 보면 마그네틱 프로퍼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엔타이페로마그네티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타이페로마그네티즘이고 이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데 크게 발라서 꼭 요 캔슬되어서 작은 한쪽 방향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페리마그네티즘이거든요. 페리마그네티즘. 좀 헷갈리죠, 그죠? 근데 문제 내기 되게 좋죠, 그죠? 사실선다에 이걸 뭐냐 했을 때도. 또 얘도 한 4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4개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페라이트를 해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광석 라디오인데 여기 이제 그 인덕터 크기를 키워주는 재료로서 이제 이런 산화 철 Fe2O3 요걸 이제 페라이트 코어라 그러고 이건 여러 가지로 변압기라든지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재료고 이제 산화 철이고 철은 페로마그네틱 근데 이 페라이트 코어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컨덕티비티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뭐냐면 저항이 0이 되는 거를 이제 1911년에 발견됐거든요. 되었는데 이제 처음 초전도체가 만들어진 게 순이라는 재료. 여러분 순 온도계 있죠? 순 온도계. 순 온도계로 이제 되었는데 순 온도계가 4.2T 됐을 때, 즉 얘가 어떻게 발견됐느냐 하면 바로 액체 헬륨을 만드는 법을 발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어봤는데 이거 재밌는 거 없나? 그 다음에 온도를 딱 맞추니까 여기 수온이 저 영국 떨어집니다. 처음에 잘못 쟀나 싶겠죠. 그 다음부터 이 슈퍼컨덕티비티는 노벨상도 나와서 BCS 이론이라 그래서 노벨상 저온 초전도체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천재적인 사람들이 다 도전을 해서 이게 현재 95K 이런 데서 그 초전도체가 나오거든요. 나오는 그 액체 질소에서 작동 가능한 재료인데 여전히 아직 난제입니다. 난제. 그래서 이거를 풀면 왜 90K 이런 데서 초전도체가 나올 수 있느냐를 풀면 그건 따놓은 노벨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난제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초전도 역사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잡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재료 공정 다 했었고요. 시기판 했었고 그 다음 이온 전도체 요걸 했었죠, 그죠? 이온 전도체 이제 일렉트로닉 컨덕터가 아니라 아이오닉 컨덕터 같은 건 좀 다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전자공학부인데 전전전인데 전자와 혼이 지나가는 그런 곳에 좀 더 많이 특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이온이 지나가는 그런 전도체는 2차 전지나 연료전지들에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리고 요것에 흐르는 게 앞에 나왔던 것처럼 디퓨전, 모빌리티 가 되어 있는데 전해지는 기본적으로 이온의 수성 특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원리적으로 2차 전지, 연료전지 얘기했었죠. 그죠? 2차 전지, 연료전지 할 때 2차 전지는 이온이 리튬 이온이 한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한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충전시키고 한쪽으로 나오면 방전시키고 그렇게 한다. 연료전지는 H2O를 넣고 O2를 넣어서 얘가 이제 한쪽에는 H2, O2인데 결합하면 그냥 결합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결합하지 않고 중간에 뭐를 놓는다 그랬습니까? 중간에 놓는 게 바로 지금 배운 이온 전도체죠. 이온 원리는 이 에너지 연료전지의 원리는 이온들이 그냥 결합하지 않고 한 그 분자가 이온화되면서 이온 전도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반대편에 와서 결합을 하면서 얘가 그 산물이 나오고 그 나올 때 그 이온화되면서 전자가 아까토회를 통해서 전달되게 만드는 것이 연료전지라고. 그래서 이런 이온이 잘 전달되게 하는 재료로서 대표적인 예로서 2차 전지, 연료전지,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인데 수업 시간에 원리는 얘기했었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씩 한 번씩 다 생각을 그림을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 구조가 다 비슷했거든요. 2차 전지에서 이 그림이 여기 없었나? 그림이 있나요? 이게 여기 없네. 여기 연료전지는 이게 중요한 연료전지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 fuel in, air in 돼 있는데 H2가 들어가고 O2가 들어가는데 H2
Q가 이온을 헤미스핀들 건너가 저기 이제 전자를 내놓고 바깥 회로를 통해 전자가 흐르고 이 속에 이온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H 플러스 흘러가는데 이 이온 컨덕터는 이온 일렉트로가 전해지는데 특별히 수소가 지나가는 수소 포토닉 수소 전도체가 되겠죠, 그죠? 수소 이온 전도체. 그러니까 이온 전도체는 특정한 이온이 전달되게끔 하는 건데 산소 전도체도 있고 수소 전도체도 있고 전도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 전도체는 에너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제가 드바이런스 유도하는 거 있었죠, 그죠? 드바이런스 유도하는 거 그 부분 유도식은 안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전극적으로 표면에 이제 설명했었죠, 그죠? 이거 보면 전기전 이 계면에 인터페이스 있으면 여기 차례 있으면 한쪽 방향에 여기 반대 차례 모여서 완벽히 평행판 축전을 만들어줌으로써 반대 그 속에는 전기적 인력이 안 되게 하는 거 다 스크리닝이라고 했고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쪽까지 차지가 모여서 그렇게 되는데 이 차지가 모일 때 전체적으로 차지 컨센트레이션이 표면에서 줄어들려는 거죠. 줄어들 때 얘가 전체 농도에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그 길이를 우리가 드바이런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드바이런스에 해당되는 이 스크린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그 전극에서 반대편 차지가 모여서 스크린이 하게 되는데 완벽히 스크린을 못하니까 그 어느 정도 모자라는 그런 계속 그 뒤에서 반대편 차지가 모여서 그 깊이 정도가 이제 우리 드바이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이제 차지 농도 낮을수록 더 길어지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정성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 전도체는 이게 지나갈 때 호핑이라는 방식으로 지나가고 이 호핑이라는 방식 지나갈 때 이 전기 정도도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해서 이제 호핑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게 못 뛰어가지고 그죠? 못 뛰어가고 펄짝펄짝 뛸 때 얘 작을수록 전체 잘 뛰어가고 크면 클수록 잘 못 뛰어가는 이 전자에서 일반적으로 디퓨전 하는 것과 다른 그런 특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봤던 부분은 크게 보면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응용, 그 다음에 그 공정,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그 자기장 재료, 자성 재료, 그리고 이제 이온 전도체. 이렇게 한 5가지, 6가지 종류가 다른 것들을 초전도체에 있었죠. 짧게 있었는데 그 재료 특성에 대해서 한번 쭉 스캔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기전자 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한 번씩 맛봤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그래 한번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그럼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